노후의 부동산 자산 관리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접근, 투자 방식에서 젊은 시절의 부동산 재테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설계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공격보다는 지키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투자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최대의 적은 바로 조바심입니다. 섣부른 투자로 손해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시장은 수시로 출렁이므로 투자할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후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세이프, 심플, 슬림, 슬로우 이 4가지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양대축인 주식과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주식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세이프. 부동산은 고수익보다 보험으로 생각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인지능력도 젊었을 때보다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지능력에는 지식, 사고력, 문제 해결력, 비판력, 창의력 등의 정신능력이 포함됩니다. 물론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나 통찰력에서는 노인이 젊은이보다는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력도 떨어지고 상황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70세 이후에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치매성 질환을 앓을 수도 있으므로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평균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남들 버는 만큼만 번다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사든 건물을 사든 덜컥 결정을 내리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꼼꼼히 따져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부침이 심한 핫플레이스 상가, 손바뀜이 잦은 개발 예정지 토지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개발이 끝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기존 도시의 상가나 실수요가 두터운 부동산, 현금 흐름이 충실한 안전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성장 시대인 만큼 부동산도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무차별적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부동산 투자는 최선보다는 차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수익보다는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식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부자는 시장을 통해 부를 늘리지 않고 유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갖고 있는 돈을 시장에서 탈탈 털리지 않고 지키는 능력이 부자의 마인드이고 노후에 가장 새겨들어야 할 금원입니다. 둘째, 간단 명료해야 오래간다. 나이가 들면 대체로 복잡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그만큼 신경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든지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부동산 보유 개수가 많으면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을 빼고 한 채, 많아야 2채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돈이 생길 경우 부동산 가짓수를 늘리기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입지의 우량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위치도 사는 곳에서 버스로 1시간 이내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마치 반려견 키우듯 가까이에서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각종 위험은 나의 물리적 통제 영역을 벗어날 때 자주 발생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부동산도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잘 모르는데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곁가지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핵심에만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곁가지를 버리면 마음은 비로소 새털처럼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꼭 가져가야 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셋째, 분산보다는 압축이 낫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어가므로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분산 투자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금융자산은 수십만 원 삼짓돈으로도 예금,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각각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아무리 작아도 최소 1000에서 억 단위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사려면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분산 투자라는 공식에 얽매일 경우 싼 비지떡을 여러 개 사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점점 다주택자들이 불리해지는 세금 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관리에 번거로움이 따르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에 벌려놓으면 방치되기 쉽습니다. 가령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울산, 인천, 대전 등 거주지와 크게 동떨어진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수시로 바뀌는 세입자 관리, 수선 임대료 연체문, 제로 크게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분산 투자가 좋다고 상점에서 쇼핑하듯 여기저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팔리지 않아 오히려 처치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이거나 생업에 바쁜 직장인일수록 보유 개수는 줄여야 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이것저것 나오는 뷔페보다는 깔끔하게 한 상 차려 나오는 단품 요리가 좋은 것입니다. 넷째, 슬로. 조급증이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시절 열심히 산 대가로 편안하게 보내야 할 노년의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지켜주는 최후의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천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미천을 잃어버릴까요? 바로 성급하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의 행동은 비슷합니다.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원금을 불려놓아야 한다는 빨리빨리 생각이 이를 망칩니다. 젊은 시절 살기 바빠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은퇴 공포에 짓눌러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기 위한 부동산 자산 재설계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는 퇴직 무렵으로 늦춰도 괜찮습니다. 월세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을 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전원생활 역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점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 데다 가입 조건도 많이 완화되어 고령자에게는 매력적인 노후 대비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향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이 힘든 인생의 늙음하게 최후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주택연금 가입 시기는 70세 이후가 좋습니다. 늦게 가입하면 기대 수명이 줄어든 만큼 연금 액수도 늘어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상실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표준화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는 적어도 3번 이상 현장 답사를 통해 확신이 들 때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몸은 커다란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인터넷으로 보고 계산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리품을 팔아 여러 차례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껴기고 정말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컨대 노후의 부동산 자산 관리는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한 템포 늦추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